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첫 주주총회,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가 찾아와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제에서 아시다시피 외국인은 서럽다, 쉽지 않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오늘 내용도 유익하기도 하고 재밌는 부분도 좀 있으니 끝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온큐의 첫 주주총회 소식을 제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온큐의 IR 레터에 이제 구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공시가 뜨면 저한테 메일이 오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또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시가 왔습니다. DFA 14A라고 해가지고 위임 권유서, 즉 의결권이 있는 주주들이 회사의 주요 사항, 지배구조에 투표하는 프로세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메일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아이온큐 사이트 ionq.com에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고, 이제 구글에 에드가라고 치면은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서 제공하는 공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다가 아이온큐를 치시면 또 아이온큐에 나왔던 공시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시는 이제 2022년 연례 주주총회가 열린다. 그래서 5월 25일 2022년 그리고 미국 시간 동부 10시에 열린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초대한다, 뭐 이거 할 거다라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첫 번째 공시였고, 두 번째는 이제 추가 자료 같은 걸 또 보내줬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 있는 주주들이라면 이걸 아마 메일로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회색 박스에 12자리의 코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지고 proxydocs.com/ionq에 들어가서 이 번호를 쳐야만 주주총회가 온라인으로만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을 하고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고 또 투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이 12자리 번호에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한국인 투자자분들은 이걸 받지 못하셨죠. 저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권사에 한번 제가 연락을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온큐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번호 좀 달라 라고 전화를 했는데요. 거의 일주일 만에 증권사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연례 주주총회, 첫 주주총회죠. 그래서 25일 동부시간 아침 10시, 5월이고요. 안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3명의 이사, GV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자기가 세운 벤처캐피탈을 운영 중인 블레이크 바이어스라는 이사, 그리고 DMY의 2인자인 니콜로 디마시. DMY는 이제 아이온큐가 합병하기 전에 스펙 회사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 아이온큐가 됐죠. 우회 상장을 해서 그 스펙 회사의 2인자고요. 그리고 ARM 팹리스 반도체 회사의 CFO인 인더 싱을 2025년 주주총회까지 이사 재임 기간을 늘리는 거, 다시 선정하는 거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안건이고요. 두 번째 안건은 언스트 앤 영을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당사의 독립등록 회계법인으로 선정된 것을 최종 확인한다 라고 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 내국인 주주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아까 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월 24일 오후 5시까지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요. 아까 말씀드린 proxydocs.com/ionq에 접속을 해서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회색 칸에 적혀있던 12자리 컨트롤 넘버를 입력을 해서 등록을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도 하고 온라인으로 투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외국인, 한국인 주주들은 문서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 라고 제가 궁금해서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해외 주식팀에. 그래서 알아봐 주겠다고 했는데 거의 일주일 만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 증권사에 연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 돈이 예탁결제원에 가서 거기에 돈이 보관이 되고 여기서 뭐 주식을 받아서 실제로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이런 머티리얼들은 예탁결제원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까지는 자기들도 모른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 이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답변을 해준 사항이에요. 예탁결제원에 직접 증권사에서 연락을 해서, 그래서 뭐 글로벌 영업팀의 누구누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의 주셨던 아이온큐 종목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전달을 드린다. 이 첨부 파일을 줬습니다. 이 첨부 파일의 제목을 보면은 ballot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비밀 투표, 무기명 투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대해 안건이 있는데 거기에 찬성 여부를 이제 증권사 직원한테 알려주면은 예탁결제원을 통해서 아이온큐에 직접 전달을 하겠다는 거죠. 사실 되게 복잡합니다.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첨부된 프록시 폼을 확인을 하고 상정된 안들에 대해서 찬성 여부를 알려주면은 제가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니고 예탁결제원에 보내고 예탁결제원에서 아이온큐에 보내서 투표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주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뭔가 이 아까 말씀드린 프록시 매트리얼을 받아서 직접 등록을 해서 주주총회까지 참석을 하고 투표까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고 중간에 예탁 결제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 받은 대답이고요. 그래서 첨부 파일이었던 밸럿에 대해서 보면은 4가지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가지는 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안건입니다. 블레이크 바이어스, 니콜로 디메시, 인더싱 이 3명의 이사에 대해서 다시 뽑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부분이고요. 다음은 이제 얼스트 앤 영을 독립회계법인으로 최종 승인하느냐에 대한 찬성 반대표입니다. 그래서 뭐 이 안건을 주긴 했는데 제가 말했던 회색 칸에 있었던 12자리 코드에 대해서는 주지 않았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proxydocs.com 아이온큐에 들어가면은 아이온큐의 2022년 주주총회에 대한 미팅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례 리포트도 있고 이제 프록시 스테이먼트라고 해서 주주총회에서 다룰 내용들이 있고 이제 이 2가지에 대한 카피를 온라인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또는 전화를 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받고 싶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눌러봤어요. 온라인으로 이 재료들 이 자재들을 받고 싶다 그랬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당신의 투표는 매우 중요하고 쉽습니다. 당장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컨트롤 넘버를 여기다 넣으십시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컨트롤 넘버를 안 줬죠. 그래서 Where is my control number? 이라고 돼 있어서 봤더니 당신의 프록시 카드 안에 left side 왼쪽에 있다. Your notice of internet availability. 그러니까 프록시 카드 안에 이 12자리가 있다는 거죠. 컨트롤 넘버가. 근데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증권사 대답해줬던 직원분한테 의결권 행사하게 해준 거는 뭐 고맙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 투표 의사를 밝혔고요. 찬성 반대 밝혔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등록을 하고 싶다는 거죠. 이 컨트롤 넘버는 어떻게 받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마 제가 저번 연락에서도 일주일 이상 걸렸고 제가 원하는 직접적인 대답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숫자를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은 이제 이 컨트롤 넘버뿐만 아니라 제가 이미 그 의결권 행사하는 법은 알아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니까 저처럼 이렇게 투표하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그 아이온큐 주식을 사셨던 그 증권사 해외 주식팀에다가 연락을 하세요. 아니면 그 증권사에 그냥 연락을 해서 해외 주식팀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직원이 받으면 아이온큐에서 주주총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투표하는 게 있다. 거기에 내 표를 행사하고 싶다. 의결권 행사하고 싶다 하면은 아마 이렇게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 주주들이 이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놨고요.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2번째 토픽입니다. 제가 이제 프록시 머티리얼 이제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내용들을 보다가 좀 흥미로운 내용을 찾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공부해보면 유익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이 사진이 총 3가지 클래스로 분류가 됩니다. 클래스 1이 이번에 재임을 하고자 하는 블레이크 바이어스, 니콜로 디마시, 인더싱 이렇게 있고요. 이 3명은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주주총회까지 임기가 있다. 그래서 다시 뽑는 거고 클래스 2에는 로날드 바날, 해리유 이제 해리유는 DMI 1인자 로날드 바날은 이제 NEA 쪽에 즉 1대 대주주 쪽 관련 그래서 클래스 2는 2023년 주주총회까지 임기가 되어 있고 클래스 3에는 크레이크 바렛, 피터 채프맨, 아이온큐 사장님, 김정선 교수님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분은 2024년까지 크레이크 바렛 이분은 이제 이사장이죠. Chairman of the Board니까 이 사람은 이제 구글, 인텔, 뭐 퀄컴 등에서 경험을 많이 쌓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왜 이렇게 클래스를 나눠놨느냐 이 클래스 1, 2, 3이 차별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Classified Board라고 하더라고요. 분류된 이사진. 왜 하냐? 첫 번째 이유는 안티 테이크오버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서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사진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매년 3분의 1만 새롭게 뽑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사진이 전체가 다 바뀌어서 여기에 이제 적대적인 이사들이 들어와서 적대적으로 인수되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스타일 테이크오버를 막아준다라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사진의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보장하고 Long-term strategic vision for corporate initiatives 해가지고 기업의 이런 중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활동도 이니셔티브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 비전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길게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사진들의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 이게 또 장점이겠고 단점은 만약에 그 이사진들이 일을 못한다면 골치가 아프겠죠. 그래서 makes poor decisions. 안 좋은 결정을 내리거나 slow to react to a change in the business landscape. 그 사업 이런 활동 배경에서의 변화가 느리다거나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은 이사진이라는 그 신분이 잘 보장되기 때문에 안 좋은 사람들이 뽑혔다면 이게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 갈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모랄 해저드,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면 그들의 컨트롤이 더 프로텍티드,
더 보호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클래시파이드 보드가 무엇인지, 왜 하는 거고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또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온큐 첫 주주총회에 우리 같은 외국인들, 한국인 주주들이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즉,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이온큐 주식을 샀던 그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해외 주식팀 연결해달라 해서 내가 아이온큐 주주인데 아이온큐 첫 주주총회를 한다고 한다. 여기서 내 의결권 행사하고 싶다,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다 하면은 제가 받았던 그런 파일을 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서 보내시면 된다. 근데 이제 온라인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고 등록하기 위한 12가지 비밀번호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일단 제가 보냈으니까 또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대답이 오면 또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멘탈 관리 잘 하셔서 장기적으로 꼭 부자 되시는 현명한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